예, 우리 후보자님 오늘 답변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야당으로서 수긍할 만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데요. 문제는 실천 아니겠습니까? 네네. 청문회 때야 어느 후보자든지 다 말씀으로는 다 좋은 얘기 하시고 다 뭔가 할 것 같은 의지를 밝히는데 막상 이제 또 임명이 되시면은 실제 별로 그렇게 진전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후보자가 국정을 좀 개혁시키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대통령이 그 부분 동의가 돼야, 윤허를 해줘야, 동의를 해줘야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풀어갈 보관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박 대통령님도 저와 생각이 같으시리라 봅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었었습니다만은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뵐 때도 절대로 무리한 부탁 안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저것 정치 관련 얘기 이런 거 부탁하실 분 아니라고, 아마 얼마 전에도 국정원을 나무라는 말씀을 수석회의인가 국무회에서 하신 거로 제가 동경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럴 분도 아니고, 또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 또 저대로 대통령께 막을 건 막고 건의할 건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정보 역량을 키우고, 후보장이 말씀하신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 공작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동안 안 됐던 것이, 제가 파악할 때는 이제 정치에 너무 많이 관여돼 있고 역량이 정치 보위에만 역량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탈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핸드폰 얘기하셨는데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죠. 왜 핸드폰 감청이 안 되냐면요. 저도 국정원 개혁특위에 있었고 법안을 얘기했지만은 국정원이 그 부분에 절실함이 없어요. 국정원이 정말 우리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감청이 필요합니다라고 국정원 스스로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있나, 저는 그 점에 못 느꼈습니다.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정보기관으로서의 자기 스스로가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위상을 철저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입맛만 맞추면 됩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정보, 대통령에게 입맛만 잘 맞춰주면은 국정원의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정말 정보기관으로서의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정원이 제대로 발전하려면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절실함을 느껴야 되고,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해외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대북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철저한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보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낙제점인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원장님께서 많이 취임하시게 된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이 좀 법을 준수하는 기관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 국정원법이 사실 제가 보니까 이게 법이 잘 돼 있어요. 그런 대로 직무 범위에 대해서도 국외 정보는 무한대로 수집할 수 있고, 국내 정보에서는 보안 정보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법이 안 지켜졌어요. 이 보안 정보라고 해가지고 법의 시행령에 보면 정의도 정확히 잘 돼 있습니다. 간첩, 기타, 방과 활동 세력과 그 추종 분자가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하다. 이렇게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국내 정보는 이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국내 보안 정보에 국한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직무평가도 하고 제대로 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사생활도 감시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 만들어갖고 대통령에게 다 보고하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고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법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좀 정리를 다시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국정원이 국내 파트, 무슨 해외 파트, 대북 파트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 국내 파트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원장님이나 누가 국정원장이 돼도 국정원은 정치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 자체가 그런 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정원 직원 스스로가 정치 활동하지 않도록 시스템이나 제도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치 관여가 안 되죠. 지금 이 현재의 또 국정원 직원들의 인식이나 제도나 법이나 또 조직 운영 시스템으로는요, 저는 하여튼 작게는 작게, 크게는 크게 하여튼 정치에 관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새로, 만약 취임하시면은 한 번쯤은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지키면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다른 데 눈치 봐지 말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요즘 국정원이 사생활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 아마 제가 아는 국정원이 그래서 그거는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국내 파트 정리 문제 같은 거는 저도 분명히 그 시스템이나 그 제도 면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할, 예. 추가질이. 하십시오. 예. 더 할까요? 추가질. 더 하십시오. 한번 추가질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 5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예, 다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실 거 있으면 좀 더 하시죠. 아니면은 정의 후에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